자, 우리 강의 들어가기 전에 짤막하게 오리엔테이션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별건 아니고요. 우리가 지명 약간 살펴볼 거고 어쨌든 이제 처음 시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같이 가시면 되겠는데요. 간단하게만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이건 뭐 제가 How to Study에서도 썼던 자료인데 일단 한국사 분석부터 들어가면요. 2022년 쉬었다라는 거죠. 뭐 보신 분들도 알겠지만요. 국가직도 쉬었고 그다음에 지방직도 쉬었다. 그런데 국가직 난이도와 지방직 난이도를 따져 보면 한 문제 정도가 어려웠어요. 2022년 기준으로 보면요. 그래서 합격권 점수가 일반적인 직렬마다 다 다르겠지만 일반적인 기준으로 하면요. 요 정도 선에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 그럼 결론은 무엇인가? 그냥 평이했다라는 거예요. 쉬웠다. 그러면 언제부터 이렇게 변화가 일어났는가라는 것인데요. 이렇습니다. 2018년 여기 기준이 이제 합격권 기준이 한 70점 정도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2018년 국가직 제가 이제 기출문제 얘기할 때도 늘 말씀드리지만 2018년 국가직은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그건 못 풀어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물론 나중에 또 우리가 기출이 되면 이게 개념화되고 개념을 배울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쉽게 풀릴 수도 있겠지만 요때 너무 어려웠다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어려우니까 난리가 났었죠. 그러다가 점점 난이도는 쉬워지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합격권 점수가 좀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뭐 통계라든지 아니면 뭐 추론이라고 해봅시다. 아니 점점 난이도가 쉬워지고 있잖아요. 합격권 점수가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그럼 그 다음엔 뭐가 될 것이냐? 라는 의문이 있겠죠. 그 다음에 뭐가 나올 것인가? 그러면 우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뭐 추론을 한번 해봅시다. 뭐 요 정도 선에서 나오겠죠. 요 정도 선에서. 그런데 이게 문제가 짜증나는 게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수능 세대잖아요. 수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6월 평가원, 그 다음에 9월 모의고사 그러면서 6월이 어려웠으면 9월 달에는 쉽고 그러면서 수능 난이도를 이렇게 측정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안 그래요. 여기는 솔직히 뭐가 나올지는 몰라요. 다만 확실하게 제가 생각되는 건요. 그냥 평이할 것이다. 라는 거. 아무리 어려워봐야 한 문제 정도 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2022년 지방직을 기준으로 하면요.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공부 방식이 좀 달라져야 될 텐데 공부를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제가 늘 하는 말씀인데 요래요.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게 기본 개념 틀이라고 봅시다. 기본 개념. 이거 오랜만에 쓰니까 이거 안 써지네. 기본 개념이라고 치면요. 우리는 이 안에 거를 다 배우긴 할 거예요. 배우는데 이제까지 출제되었던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배울 텐데 제가 뭐 다 말씀을 드리겠죠. 다만 이런 건 있어요. 요 안쪽에 있는 개념이라고 할지라도 빈출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회성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뭐 전부는 다루겠지만 요 안에서 정말 빈출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강의를 일단은 시작을 할 거고요. 다 다루긴 하는 거고 강조가 다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이제 또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 아니 우리가 이제 같은 클래스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면요. 쭉 따라와요. 쭉 따라오는데 문제는 뭐냐? 개인적으로 공부할 때가 문제예요. 개인적으로 공부할 때는 이제 뭐 다른 기출 문제도 풀고 우리 뭐 그 에듀윌에서도 그 뭐 문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풀면서 오히려 요쪽을 막 이렇게 공부하기 시작해요. 요쪽. 제가 다루지 않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요 안에서도 제가 안 다루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그런 것들은 일회성 문제일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그럼 평생 안 다루고 그냥 지나가는가? 아닙니다. 어디서 다뤄요? 문제에서 이렇게 다룰 거예요. 문제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일단 요 안에 거를 위주로 공부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요 밖에 거 하지 마십시오. 필요 없어요. 하지 마십시오. 안 해도 돼요. 이거요. 이거는 이 밖에 가끔 나오는 것들은 어디서 다룬다? 문제에서 다룰 거예요. 문제에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공부 방식이 나올 텐데 보세요. 여기서 이 안에 것만을 다루고 이 안에 것을 중심으로 공부를 한다면 뭐가 절약됩니까? 시간이 절약돼요. 시간이 절약되면 그거를 어디에? 다른 과목에 투입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건데 요게 중요한 거예요. 비중, 과목과의
비중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뭐 직렬 과목이야 여러 종류가 있겠지만 공통 과목은 국어, 그다음에 영어, 그다음에 한국사가 있잖아요. 이렇게 있으면 이 세 과목만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 보통 뭘 어려워합니까? 이쪽을 어려워해요. 국어와 영어. 그죠? 요쪽은 뭐씨 해볼 만하다. 이렇게 접근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 한국사가 약간 평이하게 출제가 되다 보니 이 개념 틀 안에서만 출제가 되다 보니 남는 시간은 어디로? 이렇게 투입을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자 보세요. 문제가 평이해지면요. 전략이 안 먹혀요. 나는 영어가 약하니까 한국사에서 고득점을 받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쉬우면요. 이쪽 저쪽이 다 고득점이에요. 그러면 어디 비중? 이쪽 공통 과목 기준으로 봤을 때 이쪽을 올려야 합격이 가능한 거죠. 만약에 문제가 정말 어려웠어요. 한국사 문제가 아까 2018년 그쪽 정도로 어려웠다. 그러면 뭐 좀 달라지겠죠. 남들이 한 70점 맞을 때 내가 한 90점 이 정도 맞으면 달라질 거예요. 그런데 남들은 바보라서 70점을 맞는 게 아니잖아요. 난이도가 있었을 때. 나는 천재라서 90점을 맞는 게 아니죠. 그래서 보면 이렇게 남들이 합격권 70점으로 형성이 되었을 때 내 점수는 어디에 가 있냐면 보통 요 근처에 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만큼 남들도 해요. 이제는 이게 안 먹히죠. 그러니까 어찌 됐든 여기에 시간을 줄여서 여기 그다음에 직렬에 해당되는 그 과목에 매진하는 게 더 옳은 합격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는 먹혔어요. 이게 한국사에서 90점, 95점 이렇게 맞으면 한 85점, 80점 요 정도 선에서 합격권이 형성되었을 때는 만약 95점 맞았어요. 그럼 15점이나 높아요. 그럼 충분히 이제 요런 파트에서 마이너스 된 거를 메꿀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 난이도가 쉽기 때문에 그렇게 안 먹혀요. 안 먹히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상당히 전략적으로 여기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고 투자를 하는 것이다 라는 것. 이래야 합격이 될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개념 위주로 이렇게 보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다양한 정보들을 우리가 수집을 합니다. 이제 공부하다 보면요, 정말 정보들이 많겠죠. 그런데 그런 정보들은요, 전부 필요 없는 정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 필요 없어요. 물론 언제적 정보를 가지고 또 대입을 하기도 하냐면요, 2011년, 2010년, 2009년 요런 문제들, 이 이전의 문제들과 이 이후의 문제는 완전히 달라요. 이렇게요. 완전 다르기 때문에 이때 기출을 푼 친구들이 있어요. 옛날 기출을 구해서 막 풀어요. 그러면 이것까지 알아둬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자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꼭 친한 친구한테 얘기한다. 야, 이것도 해야 돼. 저 새끼 안 가르쳐줬어. 큰일 났어. 우리 여러분들 안 나와요. 이거 안 나와요. 유형 자체가 달라졌어요. 달라졌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혹시나 예전 기출을 구해서 뭐 이렇게 좀 풀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또 불안하니까. 그러면 요 이전 거는 하지 마시고 요 이후 거 정도만 이렇게 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수많은 정보들이 막 난립을 하고 있는데 거기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그냥 자기 갈 길 쭉 가면 돼요. 쭉 가면 돼요. 이렇게 가고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게 뭐냐면 어떻게 해서 문제가 평이해지게 되었는가라는 건데요. 일반적인 문제 유형이 있습니다. 고르시오. 그 다음에 사료가 나와요. 여기에 이제 사료나 자료 이렇게 나오고 보기 1, 2, 3, 4 요게 가장 일반적인 문제 유형이죠. 그런데 이게 평이해지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요. 요 보기에 있어요. 보기에 예전에는 난이도가 있을 때는 요 보기 지문 중에 하나 정도 예를 들어서 4번이면요. 이게 요런 데서 나온 거예요. 요런 데서. 그러니까 개념 밖을 벗어나서 사이드에서 나온 거예요. 그럼 이해와 추론인가?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사이드에 있는 단어 하나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요게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들어오면 어떤 식으로 풀면 돼요?
나머지는 전부 이틀에서 나오니까. 이렇게 풀어 왔던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정답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상당히 높아요. 그런데 이 문제 하나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이 되냐? 요 4번을 가지고 전혀 문제 답을 취하는데 상관없는 요 4번을 가지고 그 다음 수험생들이 신경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도 해야 되는데 아닙니다. 이거는요 그냥 보기 지문을 맞추기 위해서 난이도를 살짝 높이기 위해서 들어온 지문일 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과거에는 이런 식으로 사이드에 한 문제 정도를 끼워 넣었다라는 것. 그런데 더 골 때리는 것은 요게 이런 거는 풀 수 있잖아요. 이렇게 풀 수 있는데 요거예요. 요렇게 두 문제가 출제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기도뿐 답이 없습니다. 그냥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몇 번 찍지 그러면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공무원 한국사는 수능이랑 좀 다르죠. 수능은 어떻습니까? 1, 2, 3, 4, 5 있으면 답안지 배열이 있잖아요. 1번에 몇 개, 2번에 몇 개, 3번에 몇 개, 이렇게 비율이 있는데 우리는 그런 거 안 먹혀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둘 중 하나 고르시오인데 앞에 정답이 뭐 2 나왔어요. 2 나오면 뭐 3 나왔어요. 그러면 3번은 아니겠지 하면서 4번 찍었다가 3번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풀어요. 기도를 통해서 이런 문제들이 제일 어려운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이거는 실력과는 전혀 관련 없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출제되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3번과 4번 같은 이런 사이드 개념을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빡세집니다. 엄청 빡세지고 요쪽 개념을 파는 친구들이 나와요. 이렇게. 그런데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그냥 요 안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요 안에서만. 그러면 멘탈이 터져요. 왜 멘탈이 터지냐? 쉬울 것 같죠? 여기만 팠던 친구들은요. 여기를 안 파요. 여기를 죽어도 안 팝니다. 결국은 여기서 나올 텐데. 그러면서 또 틀려버려요. 완전 전략 미스죠. 전략 미스. 그래서 지금은 이런 거예요. 요 안에서 보기 지문이 요렇게 출제가 되는 거예요. 개념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요 안에 거를 확실하게 잡으면 될 것이다 라는 거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요 사료나 자료와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 저는 사료 분석을 못하겠어요. 저는 자료 분석을 못하겠어요 라는 것은 뭘 약함을 증명하는 것이다? 개념이 약해요 라고 말하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개념이 약하니까 키워드를 못 뽑아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사료나 자료를 많이 접했을 때 문제를 아예 못 풀겠어요. 그러면 요거 안 되는 거예요. 요거. 이게 왜 반증이 되냐면요. 이런 거 있습니다. 강의를 듣고 그 다음에 문제를 바로 풀어요. 그러면 다 풀어요. 네, 엄청 빨리 다 풉니다. 그런데 나중에 시간 지나고 나서 혼자 풀 때 안 되는 거예요. 같이 풀 때는 다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개념이 약해서 이거를 적용 못하는 것이다. 그럼 이게 잘 안 됐을 때는 요거를 더 많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뭐 위주로? 암기 위주로. 그 다음에 요 사료 출제와 관련되어서는요. 최근에 우리가 보지 않았던 사료들이 한 문제씩은 이렇게 좀 나오고 있는 형국입니다. 한 문제씩은 이 사료를 잡는 방법은요, 뭐 그렇게 교재도 있는 사료도 아니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이제 가끔 이제 막 그 썰들 풀잖아요. 그 썰이 제가 지어낸 썰 아니라고 맨날 말씀드리죠. 제가 제 사료집이 500페이지 넘는 게 있는데 거기 다 나온 사료들을 이제 아주 약간 가미를 시켜서 말씀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가끔 썰을 풀면 핵심 키워드 정도는 이제는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제가 썰 풀었던 데서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여러 군데서 얘기했지만요, 저도 놀래요. 오씨 뭐야?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가 이제 스토리텔링 할 때 핵심 키워드 같은 걸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보다 더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론은 뭐냐? 결론은 비중이다.
비중이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이런 친구들이 나와요. 그러다 어려워지면 어떡해요? 이건 강사마다 다 다른 거예요. 2년 동안 쉬었으니 그 다음엔 어려울 것이다 라고 하는 강사들도 있고요. 2년 동안 쉬었으니 여전히 평이할 것이다 라고 하는 강사들이 있는 거예요. 왜? 미래를 모르니까. 그런데 그거는 강사의 특징과 관련이 있어요. 강사의 특징과 관련이 있는데 자기가 엄청나게 뭐 세세한 배경 지문이라든지 그 있죠. 요런 거에 강점이 있다. 강점이 있으면 다음에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네, 우리도 좀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가고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관점의 차이예요. 요쪽이 더 중요하다라는 분이 있고 요쪽이 더 중요하다라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요쪽 과예요. 요쪽 과니까 제가 지금 계속 뭘 깔고 있는 거예요? 평이할 것이다 를 깔고 있는 거죠. 이거는 누구도 맞출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장담하건대 향후 한 4, 5년 동안은 뭐 한국사가 있을 동안은요 제 감이 맞을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요 안에 거를 위주로 공부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예전 강의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요 사이드를 잡는다라는 것은요 이거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이거는 아까 얘기했던 국어, 영어 시간 투입을 못해요. 저걸 잡다 보면. 그러면서 오히려 뭐까지 틀린다? 얘까지 틀리는 거예요. 얘까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철저하게 요거 위주로 그 다음에 나는 다른 과목 5점씩이라도 올리겠다. 이런 마인드로 공부를 하시는 게 제일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를 잡는다. 한 300개 줘요. 300개. 뭐 아니면 뭐 200개라도 칩시다. 200개 줘요. 200개 주고 이제 막 이렇게 겁을 주죠. 겁을 주고 나서 뭐 하냐면 문제에서 만약에 200개 중에 하나가 걸렸어요. 하나가 어디에 걸렸냐? 요렇게 1, 2, 3은 개념이고요. 4에 하나 걸렸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수험생들이 우씨 맞췄어. 이건 문제 푸는 거랑 아무 상관없어요. 이걸로 풀 수 있는데 요거 때문에 이제 그쪽으로 막 몰려요. 그러면 이게 200개, 300개에서 400개, 500개로 늘어나겠죠. 그럼 풀다가 지쳐버려서 나 그만할래 하면서 뭐가 나오냐면 중간에 갈아타려고 하는데 누가 좋을까요? 또 물어봐. 지가 하는 것도 아니고. 네, 여러분들 물어보지 마세요. 그 사람들도 몰라요. 저도 이제 뭐 둘러보지 않겠습니까? 커뮤니티나 이런 데 둘러보면 어떤 사람은 저보고 이제 정치사만 쭉 가고 그다음에 경제, 사회, 문화만 쭉 간대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러면서 막 장황하게 막 설명을 해. 내 거를 듣지도 않은 사람인데 뭐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 사이드를 잡는 거는요 시간도 많이 들고 그 다음에 정말 공도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요 안에 거 위주로 가고 그 다음에 요 사이드에 나왔던 지문이나든지 보기 지문 같은 경우는 이런 그 뭡니까 문제풀이 과정에서 우리가 본다. 그러니까 이제 커리큘럼이 있는 거죠.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부 방식이 약간 다를 겁니다. 뭐가 다르냐면 처음 하는 친구들과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하는 친구들 좀 다를 거예요. 이게 공부 방식이 좀 달라야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먼저 이제 처음 하는 친구들은요. 우리가 이제 뭐 이제 오프라인 기준으로 얘기하면 8시간이잖아요. 8시간. 그러면 끝나면 6시예요. 처음 하는 친구들 기준으로 하면 6시. 그러면 밥 먹어요. 밥 먹으면 7시. 차 한 잔 마시고 싶죠? 그러면 8시. 이제 책상에 앉아요. 책상에 앉으면 이제 뭐 이제 학원 오픈 시간이 있으니까 뭐 그까지 하겠죠. 그러면 시간이 절대적으로 모자랍니다. 아마 진도를 쫓아가기에도 너무 힘들 거예요.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되냐? 물론 한국사를 잘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기본 베이스. 요즘은 한국사 능력도 많이 보니까 용어 정도는 안다. 그다음에 뭐 이런 친구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초시생들은요. 이제 처음 하는 분들은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건데요. 아주 간단하게
아주 간단하게 한 30분 정도 집중을 해야 돼요. 엄청 집중해서 그냥 딥다 암기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한 50%만 가져가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이렇게 가셔야 돼요. 이렇게 왜 그러냐? 물론 이제 각 개개인 차가 있겠지만 50% 가져가고 다시 돌아오잖아요. 돌아오면 여기서 또 7, 80%, 그 다음에 문제풀이 하면서 100%까지 올라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시간이 없으니까 제일 중요한 거 진도 위주로 가자라는 거예요. 진도 위주로, 진도 빼는 위주로. 이렇게 이런 분들이 있죠. 가다가 하나 막혀요. 하나 막히면 못 나가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가다가 하나가 막혔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왜 한국사를 수학 문제처럼 공부를 합니까? 그럴 필요 없어요. 여기서 막히면 넘어가면 돼요. 여기서 막힌다라는 표현이 뭐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는지. 그런데 우리 공무원 한국사는요. 이해 문제 없어요. 추론 문제 없어요. 단순 암기 문제예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뭔가 이해를 하려고 막 고민을 하고 있잖아요. 100%입니다.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아니 내가 이렇게 공부를 해서 이해가 안 되는데 이해가 안 되고 그러면 이거를 지문이 길어질 거 아니에요. 이거를 문제화 시키면 지문이 엄청 길어져요. 안 나와요. 못 나와요. 우리 보기 지문해봤자 딱딱딱딱 몇 글자 안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공부하다가 초시생 기준으로 공부하다가 막혀. 여기서 막히면 어씨 안 나올라나 보다 하면서 그 다음 이어나갔으면 좋겠어요. 진도 위주로. 그래서 초시생은 가장 중요한 거 진도 빼는 거다. 진도 빼는 거. 그리고 다시 돌아왔을 때 자연스럽게 요게 해결되기도 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초시생들은요. 시간 없으니까 진도 위주로 가자라는 거. 막히면 어떻게 한다? 넘겨요. 넘겨도 우리 삶에 아무 지장 없어요. 우리 합격권에 아무 지장 없습니다.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가시고 그래서 초시생은 진도 위주로. 그 다음에 이제 재시생들은요. 제가 되게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재시생들은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될 것인가. 지금 이제 한국사가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과목의 비중을 더 많이 두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 재시생 기준으로 보면. 그런데 수업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이제 7월 달이죠. 7월. 그 다음에 시험은 뭐 그냥 국가직 기준으로 볼게요. 4월. 그 다음에 지방직 기준으로 보면 6월 달에 있어요. 이거 은근히 긴 시간이란 말이에요. 긴 시간인데 수업을 통해서 그러니까 개인적인 공부의 비중을 줄이는 거지 하지 말란 얘기는 아니에요. 이게 그런데 수업을 통해서 예전처럼 막 이러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왜? 아는 것들이 되게 많으니까. 이렇게. 그래서 수업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그리고 잊어버리지 않게 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수업은. 그래서 수업은 듣되 자습하는 그런 시간의 비중은 좀 줄였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바로 그냥 문제를 계속 풀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개념적인 측면보다는. 왜? 했으니까 너무 지겨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수업은 듣되 비중은 줄이자. 비중 줄여서 우리가 얘 또 한번 봤으니까 내가 뭘 약한지 알고 있어요.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과목의 비중을 이렇게 올리셨으면 좋겠어요. 네. 수업은 꼭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시간이 너무 길어요. 여러분들 한국사 한 달만 안 해보세요. 0으로 세팅이 돼요. 한국사는요. 이게 완전히 암기 과목이다 보니까. 그래서 수업은 듣고 비중 낮추고 이런 식으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뭐 짤막하게 OT 진행하고 있는데요. 간단한 커리큘럼만 이렇게 볼게요. 제가 이제 올려놨는데 커리큘럼은 7, 8월 달에는 이제 기본 이론이죠. 기본 이론 때 전근대사를 이렇게 할게요. 전근대사. 요 전근대사는 선사시대부터 조선까지를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9, 10월 달이 있어요. 요 때는 근현대사.
근현대사를 이렇게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때는요 7, 8월 달요 전근대사의 비중이 공무원 한국사에서 가장 높기 때문에 요때는 8시간씩 진행이 되고요. 그다음에 근현대사 요때는 4시간씩 진행이 될 거예요. 예. 이런 식으로 강의가 되고 그다음에는 이제 에듀윌 커리큘럼이 있죠. 문제풀이로 이렇게 넘어가면 돼요. 이제 문제풀이 같은 경우도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는 기출 문제풀이, 또 하나는 단원별 문제풀이. 이렇게 나눠지고요. 그래서 그게 한 4개월 과정이 돼요. 두 달로.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는 이제 모의고사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에듀윌 커리큘럼과 관련된 사항. 물론 뭐 기타 뭐 특강이 있는데 그건 뭐 나중에 또 공지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자, 7, 8월 달에 이제 초시생 기준으로 하면 의욕이 넘칠 때 너무 빨리 달리지 마세요. 지쳐요. 이게 장기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진도 위주로 빼시고 그다음에 재시생은 비중 잘 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비중 싸움이에요. 타 과목도 중요하니까. 이렇게. 자, 이렇게 보시고요. 그다음에 복습과 관련되어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복습과 관련되어서 제 이제 고엑스가 있어요. 고엑스 교재가 있는데 요게 이제 제가 이제 기본이라든지 근현대사 같은 경우는 필기노트 중심으로 가잖아요. 예, 그래서 이 고엑스가 보기 지문 OX인데 챕터를 같이 구성해 놨어요. 같이 구성해 놔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뭐 수백 쪽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복습하는 데는 좀 괜찮을 듯합니다. 그래서 고엑스 이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은근히 금방 4월 달 와요. 네. 조금 있으면 우리 복장이 이제 길어지겠죠. 그리고 여기 지금 에어컨 나오고 있지만 곧 히터가 나와요. 네. 그때쯤 되면은 합격을 하려면 12월, 1월 적어도 1월 달에는 거의 그냥 일반적인 기준으로 볼게요. 점수를 무조건 요 정도 수준으로는 올려놔야 돼요. 거의 그 비중 알죠? 예, 비중에서 80 정도는 돼야 돼요. 이렇게 그래야 더 조금 보완하면은 합격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개인적인 어떤 일정표를 좀 짜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일정표. 난 1월 달 정도에는 80 수준으로 다 올라가겠다. 그러면 이쪽은 합격할 겁니다. 합격. 그런데 1월 달에 만약에 80이 안 됐어요. 한 70 수준. 그러면 이건 되게 위험해요. 이쪽은 위험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 점수대를요 대략적이라도 좀 짜가지고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목표가 있어야 빠른 길로 진입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간략한 OT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고요. 앞으로 이제 힘들어도 반복. 어차피 공무원 시험은 그냥 반복입니다. 이건 비단 한국사 문제가 아니죠. 모든 과목이 아마 반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기출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물론 뭐 이제 뭐 직렬마다 다 다르시겠지만 변화되는 것들이 있는데 다행스러운 건 역사는 변화되는 게 거의 없어요. 거의 없기 때문에요. 기본 바탕이 있으신 분들은 오히려 조금 더 수월할 거고, 그 다음에 처음 하시는 분들도 제가 아주 완전 그 초시생 노베이스 기준으로 이렇게 강의를 할 테니까 예, 그냥 잘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교도 들어야 돼요. 아시겠죠? 예, 그 재시생들 들어야 돼요. 무조건 들어야 돼요. 그리고 이게 제시라는 게 별것도 아니에요. 그냥 시험 한번 보면 제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7월 달에 들어왔어요. 작년 7월 달에. 그럼 뭐 또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런데 내가 막 10월 달, 뭐 이렇게 11월 달 이렇게 들어와서 그냥 뚝 봤어요. 아직 시간이 모자란 거예요. 그 친구들은. 그래서 뭐 다양하게 이렇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있으니까 그냥 같이 수업 들으시면서 같이 진행하면요. 네,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OT 마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남의 말 듣지 말고요. 그 다음에 네, 항상 어차피 여기 계속 이렇게 앉으실 거죠.
예, 이렇게. 그래서 제가 여기 요쪽에 가급적이 요쪽에 앉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예, 그래서 예, 같이 해서 빨리 합격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쉬었다가 강의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네.